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잡담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정말 이제 IT 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많이 사고 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거 지금 폰을 보시면 갤럭시를 쓰고 있거든요. 갤럭시 20을 쓰고 있는데, 노트죠. 노트 20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온 디바이스예요. AI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외부의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데이터 연산을 지원받았던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AI를 벗어나 기기 자체, 요게 중요해요. 기기 자체에 탑재되어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요게 지금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이제 탑재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의 주요 원점은 뭐냐? 지금 챗 GPT와 다른 이렇게 인공지능 이제 서비스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 외부 서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걸로 만약에 내가 검색을 한다. 검색을 하면 저기 서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외부 서버죠. 외부 서버라는 거는 내 폰에서 이제 외부 서버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 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 더하기 1이 뭐야 했을 때 폰에서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폰이 아니라 나의 서비스를 저기 SK나 LG나 KT 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온 걸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무엇을 물어봤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KT나 이런 거 KT LG SK 이쪽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면, 폰을 들고 다니면 폰 내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폰 안에 AI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북 있죠, 북. 이북이나 아니면은 사전 같은 이런 태블릿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는 단어 검색할 때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내 휴대폰만, 내 기기만 있다고 하면 그 기기 안에 데이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산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바로 내 폰에서 바로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 말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 폰 말고는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좋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폰이 옛날에
생각하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버에는 데이터량이 상당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 이렇게 on device란 이렇게 치잖아요. 만약에 네이버에,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이버 서버에 있는 여기 보시면 경로가 있어요. searchnaver.com 이렇게 하면 searchnaver라는, 그러니까 네이버 서버가 있죠. 네이버 서버 쪽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드가 있겠죠. 저장 공간이 있으니까 그 저장 공간 안에 경로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찾을 수 있는, 내가 지금 검색한 요 단어에 대한 검색에 맞는 이렇게 맞는 걸 뿌려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뿌려 주는 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F12를 눌러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 요게 무엇이냐 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이에요. 아이디 이렇게 있죠. 요렇게 보시면 div 이렇게 있죠. 요거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폈을 때 요런 것들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 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여기 보여져 있는 거는 이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저장 이렇게 한번 켬으로써 이렇게 펴지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죠.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컴퓨터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지는 않죠. 저장되지는 않고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 네이버 쪽에 있는 서버에 있는 하드에 이미지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이미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운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이버 서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뭐 A 목록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미지들을. 그런데 이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는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네이버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온 디바이스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on device AI,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 아니면 공부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얘가 대답해 주거나 뭐 이렇게 모든 걸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비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기대가 돼요. 요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오면은 대부분이 작업을 휴대폰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게임밖에 한 80%, 70%들이 다 휴대폰의 이제 활용성을 전화기나 게임
이렇게 작은 걸로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별 기능 안 쓰죠. 랩이나 아니면 메모나 아니면은 게임 그리고 유튜브 보거나 그런 기능밖에 사용하는데 온 디바이스가 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져요. 만약에 뭐 PPT 아니면 책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볼 수도 있고, 그 함축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정리를 해서 내역본을 뭐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치면 뭐 책에 뭐 한 300페이지 뭐 1000페이지 요런 거 되는 걸 뭐 한 장에 뭐 줄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뭐 세 줄로 두 줄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챗 GPT 이런 거는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생기기 때문에 챗 GPT도 요번에 이제 무료화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구글도 뭐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24 갤럭시 24에는 온 디바이스가 갤럭시 온 디바이스 이렇게 있죠. 갤럭시 24 탑재고 이렇게 있죠.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말고 네. 여기 한번 볼까요? 다 광고 형태로서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24 온디바이 AI 이렇게 됐죠. 엑시노스와 심텍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폰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 갤럭시와 갤럭시 S24 이렇게 있죠. 삼성 뭐 시작하고 이제 애플도 이걸 탑재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온 디바이스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의 갤럭시를 쓰느냐 아니면은 애플의 뭐 애플의 아이폰을 쓰느냐 요거겠죠. 근데 뭐 중국도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따라오겠죠.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검열이 좀 센 그건데 휴대폰에 이렇게 검열이 안 된다는 건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 폰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국가에서 이제 당이죠. 공산당에서 많은 제재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총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겠죠. 삼성과 네. 여기 보시면 삼성과 애플
그리고 중국은 뭐 이거는 뭐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온 디바이스 요거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의 갤럭시와 그리고 아이폰 요거 두 개가 되겠죠. 다른 폰들도 하겠지만은 이거를 자체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에도 자체 명칭이 있죠. 명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폰에도 자체 명칭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쓰는 사람과 뭐 애플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정말 이게 공유는 되지를 않을 거니까 각자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은 점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이 이렇게 중국은 없을 거예요. 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죠. AI, 네. 챗 GPT, 이런 것들을 개인 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은 나의 정보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이제 발자취죠. 발자취. 이제 검색을 하시면 검색어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숫자 검색했다, 자동으로 검색창에 커서만 갖다 댔는데 밑에 숫자라고 떠 있어요. 그리고 숫자 밑에 보시면 저번에 무엇을 했느냐, 뭐 햄버거, 점심, 이런 것들이 내가 했던 걸 저장을 해 놓으기다. 그래서 바로바로 검색, 이거 누르면 바로바로 검색이 되죠. 요런 식으로 발자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발자취를 좋은 점이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개인 보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인 보안. 이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말고는 모른다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나쁜 점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거는 앞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하는 거. 테러 같은 거. 테러를 이제 잡을 수가 없겠죠. 검색 자체가 안 되니까요. 필터링이 안 돼요. 휴대폰 안에 다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공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는 거고, on device AI 정리하자면 뭐냐 하면은 개인 그리고 구글 그리고 네이버 뭐 이런 서버를 가진 이렇게 서버를 가진 검색 공룡이죠. 공룡 이렇게 그리고 개인 이거는 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폰 뭐 삼성 그리고 애플 이렇게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여기 서버를 두고 있는데 서버 개인들이 뭐 동물을 뭐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고 물 그리고 바람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개인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넘겨줘요. 구글 서버로. 그리고 구글 서버에서 다시 답을 줘요. 동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질문과 답이 구글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도 오지만은 얘 질문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 무엇을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2번도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에서 데이터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랍에서 꺼내서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삼성에서 갤럭시 24에서 온 디바이스 생성형 AI를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할 거라고 해요. 요거는 좀 이제 첫 스타트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좀 많은 시행착오가 조금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게 힘들지만은 괜찮다는 거.
요거를 나중에는 우리가 일반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도 우리가 많은 걸 겪었죠. 그랬지만은 뭐 쓰다 보니까 이제는 괜찮아졌잖아요. 갤럭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인이 폰이죠. 스마트폰. 폰에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개인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손안에 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폰 안의 정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 폰에 내 손에 있는 거에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바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폰에도 보면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막이나 요즘 여행 유튜버 유행이죠. 그래서 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이걸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기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휴대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온 디바이스가 앞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이거는 구시대이지만 요것도 같이 쓸 거예요. 기존에 쓰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개인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개인도 받아쓰고 올려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요거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여기 구글이나 네이버의 개인 폰 개인의 사생활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개인 쪽에 하지만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쪽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또 받을 수는 있겠죠. 새로 업데이트 되는 건 개인폰에서는 뭐 다른 방식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날로그식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이렇게 소통을 안 했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가 이렇게 개인과 뭐 이렇게 못했었죠. 구글과 네이버라는 게 익스플로러 인터넷이죠. 인터넷. 요거는 전 세계와 개인이 연결되지 않았었죠. 그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됨으로써 개인이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비즈니스도 원활히 했죠. 이거를 옛날에는 직접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했죠.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온 디바이스라는 게 구제 같은 느낌? 새롭지만 기존에 있던 거 요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를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움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건 사라지고 미래로 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 미래가 과연 미래인 것인가 아니면 과거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살면서 과거에 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자고 하면 시대의 길이가 있죠. 이거는 스타트라고 볼 수 있어요. 스타트. 그리고 이거는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빙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 스타트는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 있는 게 대대손손 오는 거죠.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즐겼던 걸 다음 세대는 새롭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와 이 세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지만 미래일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공존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on device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과거에서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거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거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나온 거는 뭐 이렇게 뭐 작은 폰이었겠죠. 그리고 키보드도 이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거,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폰이 하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과거, 현재.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걸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폰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가 교체하면 좋겠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여기 접는 폰. 지금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접는 폰도 애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나왔죠. 나와서 쓰고 있죠. 요렇게 되어 있던 걸, 요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불편하면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 사항이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이지만 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쓰던 폴더폰을 현재에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디바이스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과거와 현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보다는 온 디바이스 AI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비서가 될 것이다. 이거를 잘 활용만 한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챗 GPT가 지금도 많은 일을 해요. 요약을 해주죠. 생성해주죠. 요것만 해도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생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 생성이라는 걸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서 생성을 해주는 거고, 이거 요약도 많은 데이터량을 줄여주는 거, 이것도 데이터에서 해주는 거죠. 이거를 온 디바이스가 앞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잡담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를 바라봐야 할 이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고. 과거와 현재는 공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만은 이렇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챗GPT를 손안에 든 온디바이스 시스템을 잘 가면 좀 더 나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갖춰진 세상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미래를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상은 가능은 하겠죠. 지금 현재도 소통을 잘 하지 않는 세상인데, 앞으로는 더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폰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 세상이 소통을 해야지만 세상에 이렇게 좀 더 많은 일이 있을 건데, 아니 지금도 일이 있긴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손안에 든 대부분 이제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것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지금도 뭐 거의 그렇죠. 저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올 세상도 나의 세상이고, 뭐 지금 현재도 나의 세상이니까 거기에 충실히 살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 온디바이스 AI는 갤럭시의 24에 탑재될 수 있다. 탑재될 수 있다. 그래서 폰을 바꿔야 할 것인가 고민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잡담을 한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기대는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